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way. 쉽게 행복해지는 사람.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송은이 씨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닥뜨렸을 때 되뇌었던 말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두 문장은 가수 양희은 씨에게서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된 말이라고. 이 장면이 SNS상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양희은 씨는 그러라 그래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는데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같은 노래라도 관객의 평이 모두 다르듯이 정답이랄 게 없기에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고. 오랜 세월의 통찰에서 나온 그의 말은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지난 관계들을 돌아보게 했다. 다소 생각의 폭이 좁았던 20대 때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같은 식의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너는 절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라는 전제가 깔린 극단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연구에 의하면 만성 우울증 환자들은 결코, 절대 같이 여지를 두지 않는 표현을 비교적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 더 우울해지게 된다. 타인을 잘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원래라는 말도 있다. 이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는 원래 나와 잘 안 맞으니까 같은 말들로 서로를 단정짓는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생각에서 벌어진다. 옳고 그른 것의 틀에서 나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마다 생각과 감정이 다 다른 게 정상이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우리 같이 합의점을 찾아가 보자 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자.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맞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자라면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위하는 척 본인을 위한 말을 계속 해댈 때는 양희은 씨가 한 말을 가만히 떠올려보자.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예민할 때는 며칠만 지나면 사소해질 일도 인생 전체가 불행해진 것처럼 크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불행이라고 이름 붙여 거대해 보였던 일이 사실 단순한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도 많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화재 감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 감지기가 큰 화재에 미리 대비하게 해주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뇌가 부정적 감정에 휩쓸려 완전히 고장나버리기 전에 충분히 쉬어주라는 메시지를 준다. 화재 감지기가 울렸다고 해서 전부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스트레스 역시 우리가 더 큰 불행을 맞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보도록 미리 신호를 보내줄 뿐이다. 그러니 일상적 스트레스와 불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쉽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작은 일을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내렸던 부정적 판단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근거는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해보자. 행복으로 가는 과정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난을 마주칠 때마다 세상이 끝났다고, 나는 망했다고 매번 확대 해석한다면 원하는 곳까지 도착할 힘을 낼 수 없을 것이다.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해석과 태도임을 잊지 말자. 결혼에 관한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결혼 전 상대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점이 결혼 후에는 단점이 되고, 단점이었던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하더라고. 세상 모든 일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이니 우스갯소리지만 어찌 보면 삶의 본질을 꿰뚫는 대단한 통찰이다. 또 구전되는 대표적인 경구 중에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특질에 대해 체념하는 듯한 표현으로 주로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같은 의미를 사람 참 한결같다라고 긍정적 뉘앙스로 표현하기도 한다. 잘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라는 특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단점이 되기도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가령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이 교사나 간호사에게는 장점이 되겠지만 군인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내 성격의 특징은 나의 개성일 뿐 그것이 장점이 되느냐 단점이 되느냐는 주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특징을 빠르게 단정 내릴수록 그에 대한 내 태도를 결정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나에게 세상 둘도 없는 절친이 누군가에게는 쓰라린 상처를 남긴 연인일 수도 있고, 나에게 괴팍한 동료도 동시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따뜻한 기부자일 수도 있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 그러니 나와 타인 단 둘만의 사회적 맥락에서 보이는 모습이 상대방의 전부는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애매모호함을 견딜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무언가 주저될 때면 한 80살쯤 되었을 때 나를 상상해 보곤 한다. 그때의 내가 지금을 돌아본다면 무엇을 한 것을,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아마 가장 후회가 되는 건 이런 일들 아닐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후순위로 밀린 아주 사소한 일들.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일. 내 마음과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일 같은 것들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잠깐의 여유를 갖는 일에 조바심을 느낀다.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전부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조바심을 느끼며 숨도 안 쉬고 달렸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생사가 갈릴 만큼 큰 차이가 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바심을 낼 때 우리는 바로 앞만 지나치게 열심히 보느라 주변을 넓게 둘러보지 못한다. 시야가 좁아지고 편향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긴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천천히 가야 한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일수록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걸을 줄 알아야 한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그때 더 나은 선택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30분의 시간을 내어 동네 길가를 걷는다. 천천히 사과를 먹고 시를 읽고
짬을 내어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한다. 다름 아닌 이 순간순간이 행복이었음을 반추하며 걸을 80살 즈음 어느 날의 산책길을 떠올리면서 몇 해 전 남프랑스의 생폴드방스라는 마을을 여행했을 때 일이다. 유명 관광지답게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참 재밌는 친절을 경험했다. 혼자서 마을을 돌아보다가 길목에 위치한 공공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모든 칸마다 50센트짜리 동전을 넣어야만 칸막이 문이 열리는 방식이었다. 미리 동전을 챙기지 못해 지폐밖에 없었던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동전이 없을 걸 알면서도 당황해서 애꿎은 가방만 열심히 뒤적거리고 있던 그때 먼저 화장실을 쓰고 나온 듯한 외국인 아주머니가 내 쪽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열린 문을 잡고 계셨다. 땡큐라고 인사한 것 외에 다른 얘기를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화장실을 나오면서 아주머니가 하신 것처럼 문을 잡고 다음 사람에게 웃어주었다. 인종도 국가도 다른 낯선 이들이 위급 상황에서 서로에게 조건 없는 릴레이 친절을 베풀었고 모두 무사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날 그 화장실 문 말고도 여행지 곳곳에서 뒷사람을 배려해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쳤다. 한 명, 두 명이 친절하게 행동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문화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내가 받았던 친절이 이곳에서 다시 이어졌으면 싶었다. 그래서 실제로 길을 다닐 때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기 시작했다. 상대방이 고맙다고 웃어주면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오고 그날 하루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한 번 웃는 것이 초콜릿바를 2,000개쯤 먹어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행복감을 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행복은 전염된다의 저자 제임스 파울러 교수는 만약 한 사람이 행복한 경우 그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커지고 그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가능성도 10% 더 커지며 그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5% 더 커진다고 말한다. 행복과 친절은 전염된다. 그러니 오늘 타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미래의 내가 더 행복해질 가능성을 저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인간인 타인 역시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달리 말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때로는 그저 사소한 친절과 웃음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구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모질게 굴지 못한다. 그것은 그에게 능력 밖에 이르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은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에게 능력 밖에 이르기 때문이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김태형. 머리로는 다 아는데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지 않기.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5분만 더 잔다고 하지 않기 같은 것들.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이로운지 잘 알면서도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통에 답답해진다. 목표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남긴 부정적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까지 뿌리내려 버린다. 그래서 때때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전화해봤는데 그때 영 안 됐었잖아.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이런 목소리가 내면에서 반복 재생되면 무언가를 시도할 동력을 잃게 된다. 우리의 뇌가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중간에서 마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스토리가 필요하다. 처한 상황을 지나치게 객관화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 한 스푼을 더해주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실은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런 요령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바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이다. 자기 합리화 자체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한다면 시도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된다. 전에 해봤을 때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뿐이야. 다시 해보면 잘 될지 누가 알아? 도전이 두려울 때 이렇게 긍정적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보자. 그동안 발목을 잡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길 테니.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마라. 터키 격언입니다. 스트레스는 내일, 고민도 내일,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거 어떠세요? 좋은 오늘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